1942년 5월 7일 사노해 해전 첫날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이 될 때까지 미군과 일본군은 양측 항공모함 부대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결국 상대방을 처음 찾은 것은 일본 측이었는데 이건 찾으려고 해서 찾은 게 아니고 어처구니 없게도 미군 항공모함을 자기들 걸로 오인해서 착함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군도 원래 공격 목표였던 제5항공전대 항공모함들인 즈이카쿠와 쇼카쿠를 못 잡아서 위험은 계속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태스크포스 17의 플래처 제독은 일본 항공기의 착함 시도 사태가 일어난 후 다음날 5월 8일의 결전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휘하 항모들을 밤새 최대한 유리한 위치로 이동시키기로 합니다. 제5항공전대를 사실상 지휘하는 하라추이치 소장은 5월 7일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스스로도 상당히 불만족스럽고 실망했다고 얘기했는데요. 두 번의 공격 실패에 여러 불운까지 겹쳐 해군에서 전역하고 싶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에모 작전을 총지휘하고 있는 일본 해군의 이노우에 중장은 제5항전의 타카기 중장과 하라 소장에게 미국 항모부대를 다음날 경멸할 것을 명령하고 포트 모레스비 상륙은 5월 12일로 연기했습니다. 5월 8일이 되면 일본 항공모함 부대는 미국 항모부대의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 해가 뜨자마자 정찰기를 출격시켜야 했는데요. 이를 위해 5월 7일 밤에는 최대한 유리한 위치로 이동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본 항모부대는 좀 더 서쪽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깁니다.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인 1942년 5월 8일이 밝았습니다. 일본 항모부대는 밤새 조금 더 서쪽으로 전진해 있었고 미국 항모부대는 일본 항모부대를 견제하면서 포트 모레스비 상륙부대도 견제하기 위해 뉴기니와 가까운 쪽, 즉 일본 항모부대의 서쪽 지역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요. 아침 6시 반경이 되면 미국 일본 항모들이 이전보다 조금 더 뉴기니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인 5월 8일을 맞는 미국 항공모함 항공대는 먼저 와일드캣 전투기 31대와 돈틀리스 급강압 폭격기 65대, 데버스테이터 뇌격기 21대를 가지고 있어서 총 동원 가능한 항공기는 117대였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제로센 38대, 99식 함상 폭격기 33대와 97식 함상 공격기 25대가 준비되어 총 동원 가능한 항공기는 96대였습니다. 5월 8일 날이 밝자 미군과 일본군 항모부대는 정찰기들을 발진시키는데요. 이때 미군 항모 주변 날씨는 맑았고 일본 항모 주변은 거친 날씨에 구름이 많았습니다. 미국은 360도 전방향으로 돈틀리스 폭격기 18대를 발진시켜 각 항공기가 370km를 비행하면서 정찰하게 합니다. 이에 반해 정찰 항공기를 아껴서 결전에 대비하려는 일본은 뇌격기 7대만을 동원해 남쪽과 서쪽을 위주로 약 460km 길이의 정찰에 들어갑니다. 에모 작전을 지휘하는 이노우에 중장은 포트 모레스비 상륙 부대를 솔로몬해의 우드라크 섬 근해에 대기시키고 항공모함 결전의 결과를 기다리게 합니다. 오전 8시 20분 렉싱턴에서 발진한 돈틀리스 폭격기 한 대가 일본 5항전을 구름 사이를 뚫고 발견해 본대에 연락을 취합니다. 미국이 일본 항모부대를 발견한 지 2분 뒤인 오전 8시 22분 쇼카쿠에서 발진한 정찰기 한 대가 태스크포스 17을 발견하고 역시 본대에 연락을 취합니다. 이제 일본의 에모 작전과 더 크게는 호주의 운명이 달려있는 사노해 해전의 마지막 날 미국과 일본 항공모함 간의 결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상대 항모 발견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던 미군과 일본군은 무전이 오자마자 각자의 함재기들을 출격시킵니다. 이 사진은 1942년 5월 8일 아침 정찰기들의 연락을 받은 요크타운과 렉싱턴이 바람을 받으면서 함재기들을 출격시키기 위해 돌고 있는 것을 요크타운에서 찍은 것입니다.
미국 항모 소식을 들은 일본 측도 서두르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사진은 짙은 구름 속에서 영식 함상 전투기가 1942년 5월 8일 아침 쇼카쿠 함상에서 출격하는 장면을 찍은 것입니다. 일본 항모부대의 위치를 연락받은 태스크포스 17은 오전 9시에 요크타운에서 전투기 6대, 폭격기 24대, 뇌격기 9대, 총 39대가 발진했고 9시 7분에는 렉싱턴에서 전투기 9대, 폭격기 15대, 뇌격기 12대, 총 36대가 발진했습니다. 미군 항모부대는 5월 8일 오전 공격에 총 75대의 항공기를 동원했는데요. 미국 항모부대의 교리에 따라 두 항공대는 서로 떨어져서 다른 편대장 지휘에 있었습니다. 두 항공대는 9시 25분에 태스크포스 17 지역을 떠나 일본 항모를 요격하러 떠났습니다. 두 항공대가 떠난 후인 오전 9시 34분에 들어온 최신 정찰 보고에 의하면 일본 항모부대는 미국 항모부대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354km 떨어져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태스크포스 17이 일본의 위치가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거의 같은 시각에 미군 항모부대를 발견한 일본군도 이때 태스크포스 17을 향해 공격대를 발진시키고 있었습니다. 요크타운과 렉싱턴은 공격기들이 돌아올 때 거리를 줄이고자 일본 측을 향해 전진합니다. 일본 5항전은 오전 9시 15분 호위와 함재기 사이의 전투를 맡을 영식 함상 전투기 18대, 급강하 폭격을 맡을 99식 함상 폭격기 33대, 그리고 뇌격기인 97식 함상 공격기 18대, 이렇게 총 69대의 항공기를 즈이카쿠와 쇼카쿠에서 발진시킵니다. 이번 공격대 전체는 5월 7일 엄청난 고생을 한 다카하시 카쿠이치 소좌가 다시 지휘합니다. 일본기들은 미국 항공대보다 5분 후인 오전 9시 30분 미국 항모 요격을 위해 출발했습니다. 즈이카쿠와 쇼카쿠도 요크타운 그리고 렉싱턴과 마찬가지로 함재기들이 돌아올 때 더 빨리 착함시키고자 미국 항모 쪽을 향해 나아갑니다. 미국 항공대와 일본 항공대는 상대방 항모들을 향해 가는 길에서 서로 만나지만 항공모함이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에 서로를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자세한 전투 상황 앞으로 계속 이어집니다.